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실속 다 차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세요? 그 가치관이라는 게 다행히 이제 건강하고 대단히 발전적인 거면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이제 원동력이 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뭐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거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좋아해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스스로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즐겁게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고생 죽어라 하고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은요 직장에서 사람한테 치여서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까, 나의 가치관을 정말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돼 또는 나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돼 라는 그 가치관에서 조금 더 비껴나가서 나 스스로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이제 가치관으로 바뀌려면 나는 어떤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그런 유형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너무 치여서 힘들다고 하면 나는 만만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거나, 굳은 일에 참 내가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 이렇다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겉으로 표현해서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거 뭐 꺼내서 얘기해봤자 뭐 좋은 일 있겠나 이러면서 속으로 계속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걸 내 스스로 느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참 싫은데도 누구보다 이제 비위를 더 맞추고 부당하게 대접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유형에 다 속해 있다고 하면요,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실속을 다 차리는 사람으로 변모하기 위한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 첫 번째, 마음 근육도 훈련하기 나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육이 참 잘 안 생기는 체질이 있어요. 운동에도 누구는 잘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그렇죠? 근육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처음부터 일단 기본 어떤 마음이 튼튼하고 책 한두 권 읽으면 바로 실천해서 아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적응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이제 생각하고 노력해도 그 마음의 근육이 잘 안 붙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기가 알아야죠. 자기가 어떤 타입인 줄.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어떤 타입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마음 근육이 잘 안 붙는 타입이라서 꾸준히 남들보다 더 꾸준히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게 바로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두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상 찾아보고 이제 몇 개 보고 책 몇 권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꾸준히 늘 관심을 가지고 루틴으로 하자. 내가 이제 뭐 아령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하다 말면 다시 약해져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꾸준히 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런 마음 훈련을 위해서는요,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기한테 적합한 방법을 꾸준히 찾는 게 참 중요한데요. 공통점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내서 예상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건 다들 어떤 분이든지 다 공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을 한 10가지 정도로 열거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팀장이 시도 때도 없이 짜증내서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눈치 보이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한테 지금 가장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짜증낸다고 벌벌 떨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자, 원칙이에요. 다음으로는 그냥
태연하게, 그럴 때 그냥 태연하게 내 일을 하고 내가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말자. 내가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상 시나리오예요. 또 이유 없이 막 정말 기가 차게 또 막 짜증내고 막 거의 또 미친 사람처럼 저러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태연하게 내 일을 하면서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기로 했지. 그 원칙을 생각해내면서 그대로 한번 행동해 보는 거죠. 정서적으로 저 사람이랑 거리를 두자. 저 사람은 그냥 임시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까 인품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알아차리고 그렇게 인정하자. 이런 거요. 업무에 있어서 트집 잡히지 않고 나의 실력을 키워서 더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해지도록 노력하자. 남의 굴욕감을 어떤 줌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는 어떤 열등한 부류라는 거를 알아차리자. 이렇게 그게 예상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적어서 다시 읽어보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겠어. 그런 결심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신경질 있는 대로 내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선뜻 따라 나가지 말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유 맞추는 거 그거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럼 계속 내가 만만히 보일 테니까. 막 그 말도 안 되는 게 막 그 사람 막 분위기 엉망진창 만들고 짜증 내고 틱틱거리다 갑자기 점심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죄송합니다. 저는 약속이 있어서 따로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뭘까요?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를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서 같이 밥 먹으러 가기 싫습니다. 라는 그런 정정당당하게 그런 표현들을 간접적으로라도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상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어떻게 하기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또 그 직장 상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선배가 네가 백이 있냐 줄이 있냐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설 자리가 없어. 막 이러면 굉장히 내가 하찮은 존재구나 라고 저 선배 아니면 나는 방패막이 없겠구나. 이게 바로 그 선배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 선배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먼저, 그 다음 예상 시나리오는 또 그런 말을 하게 될 경우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를 적는 거예요. 예상 시나리오. 그러면 선배님 그런 말씀 불편합니다. 업무상 뭔가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줄이 있네, 뭐 백이 있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들으면 굉장히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말씀은 더 이상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가 거울을 보고 하든지 아니면 벽을 보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장식용 인형을 그 선배라고 생각하고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든지 연습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습을 하면 실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난 못해 이래버리면 영영 휘둘리는 거예요. 영영. 자, 세 번째. 어떤 예상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나한테 자꾸 뭘 부당하게 해달라고 당연한 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배나 동료. 그러면 나는 정말 당신 나를 이제 이렇게 후배를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지금 들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는 이제 이렇게 못 해드리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거절의 사원칙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해 보시는 거 중요해요. 갑자기 회식하자고 하는 사람, 나는 근데 거기에 따라가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만약에 또 갑자기 회식하자, 맥주 마시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예, 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 그렇게 약속해 놓은 그런 이제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 내 입 밖으로 꺼내서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휘둘리면서 따라다니지 말고. 그래서 정당하게 거절하는 법,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법도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 혼자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도 내가 막 으버버거리고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쓰는 거죠, 또.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원래는 예상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구나. 내가 말 표현이 이게 서툴렀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이제 내가 메모하면서 연습해보는 거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됩니다. 결국 나의 성장 스토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나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내 감정, 내 컨디션, 내 스케줄, 내 목표 이런 걸 최우선으로 하세요. 조직 생활에서 내가 나를 돌보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조직 생활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 생활이에요. 우리가 뭐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소중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원칙을 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마음이 약하신 분이면 약하신 분일수록, 예를 들어서 나는 미리 계획되지 않은 모임은 안 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 심플하게 거절한다. 이걸 원칙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점심도 팀원들하고 계속 같이 먹는 거 너무 에너지 빠지고 정말 기빨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팀장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업무의 연장이야. 하나도 즐겁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2번, 팀워크를 위해서 2번만 같이 먹고 나머지는 뭐 다른 핑계를 대서 그 시간은 나 혼자 나를 좀 충전하는 시간으로 갖는다. 원칙을 정하세요. 그리고 뭐 그 월급의 일정 부분 10%, 20%는 꼭 나만을 위해서 쓴다. 내가 나를 돌보는데, 나를 성장시키는데 쓴다. 이렇게 하는 원칙. 특히 워킹맘들은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워킹맘들은 사실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원칙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여유가 없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러나 워킹맘일수록 그래야지 직장생활 1, 2년 하는 거 아니고 인생 정말 길거든요. 그때 자기 자신을 소중히 돌보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세상을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소중히 돌보기, 특히 워킹맘들은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인정받고는 싶은데 막 그래서 휘둘리고, 그래서 내가 사람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마음이 약하다. 이런 분들이 마음 근육을, 관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여러분들 오늘부터 연습하셔서 직장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